오늘 어떤 책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번 그 방송 끝에서 네. 예고해드린 대로 천공의 벌 해보겠습니다. 천공이 이게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늘이고, 예, 하늘이고, 이 벌은 진짜 벌, 비. 그러니까 예, 벌이에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제목을 벌. 예. 잘못 알면은 뭐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가 체벌 맞아요. 뭐 벌인가로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한자로 보면 이게 천공노, 노는 이제 일본 말이고요. 예, 천공노 봉. 봉, 예, 예, 벌봉자, 예, 맞습니다. 왜 맞아요. 봉침 이런 말 하잖아요. 양봉. 맞습니다. 하듯이 예, 그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이 천공의 벌을 소개하겠는데요. 이 소설은 그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렇죠. 사회 고발 뭐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딱딱하게 전개가 되지 않고 아주 추격 서스펜스라는 이 장르로 승화를 시켜서 아주 네.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는 이 책디지와 표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요. 절체절명의 10시간. 전 국민을 인질로 한 테러가 시작됐다. 범인의 목표는 원전. 압도적 긴박감의 정통파 크라이시스 서스펜스. 귀찮은 것은 보고 듣지도 않으려는 침묵하는 군중을 고발한 문제작. 당신도 침묵하는 군중인가? 뭐 그냥 너무 이거 들으면은 오바했는데. 너무 아닙니다. 이거 오바했다. 들으면은 빨리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즘, 영화 이렇게 소개하고 할 때 보면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고편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딱 근데 영화 소개 그 멘트가 생각이 맞습니다. 나세요. 근데 교수님 지금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조금 겁나요. 이 막판에 뭐라고 또 반전의 말씀을 하실지. 저는 아직 원고를 끝까지 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이게 일본 출간일이 상당히 오래전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1995년 11월에 일본에서 아우, 출간됐고요. 25년이 넘은 거네요. 아유, 엄청나게 오래됐고, 네, 이게 지금 31번째 작품인데, 네, 작가의 91권 작품 중에서 네. 31번째 작품이고요. 비교적 초기 작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데뷔 우리, 10주년 됐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출간일은요? 한참 후입니다. 2016년 9월이었어요. 그럼 뭐, 원작이 나오고 몇 년입니까? 이거 20년이 21년. 넘어서, 예, 예, 21년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군요. 번역은 어떤 선생님이? 예, 김난주 번역가시고요. 네, 뭐 유명한 수도 분이죠. 없이 예, 네, 많이 저희가 하셨고. 소개해드렸죠. 예. 예. 자, 이 천공의 벌, 지금 일반 편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 버전까지 함께 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예. 간단하게나마 그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위대에 납품될 신형 공격 헬기가 도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헬기는 새로 가동될 원자력 발전소 위에 모습을 드러내요. 원격 조종으로 이 헬기를 조종하는 테러리스트는 일본 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 처리하지 않으면 헬기를 발전소 위에 추락시키겠다고 협박을 음,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국에 생중계하라고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 연구원의 아이가 어쩌다가 그 헬기에 어, 탑승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네. 예. 그렇죠? 음, 그 협상할 사안이 이제 두 개로 늘어난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맹점과 위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다시금 불을 붙게 됩니다. 음,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해도 안전한 원전을 주장해온 정부는 실제로 항공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모른 척 할지 고민을 해요. 이러한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음. 어떤 결말을 맺을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해도 안전하다. 그렇게 원전은 얘기를 해놓은 안전하다. 거예요. 이렇게 예, 정부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예, 그걸 이제 역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예. 예. 이게 1995년이면 상당히 예전인데 이때 출간이 됐는데도 그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것으로 아주 그 유명세를 좀 탔죠. 예, 이게 1995년만 해도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일반인들이 아주 깊이 생각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이공계 출신인 작가예요. 딱 이 주제만 봐도 아주 이런 묵직한 소재를 아주 일찍 또 다루은 것 같아요. 음, 정말 놀라운 것은 네,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소설이 1995년 11월에 출간되었잖아요. 음, 근데 한 달 있다가 12월에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이름이 신양 원자력 발전소인데 네, 그 배경이 되는 몬주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음,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소설이 아닌 실제로
나트륨 유출로 화재가 크게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래요? 큰 문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는 아마 나중에 폐기가 됐던가 그럴 정도로 음, 이때 발생한 그 화재 때문에 네. 그렇게 문제가 됐었고, 이것만 봐도 이제 소름 끼치도록 이 작가의 그 예지 능력, 또 음, 문제의식이 이제 드러난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2011년 3월에 있었던 그 동일본 대지진 때 네.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이제 크게 문제가 아유, 됐잖아요. 그러면 대참사죠.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2011년에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이 소설이 다시금 아주 회자될 정도였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작가의 성견 지명이 빛나는 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띠지에도 이렇게 쓰여 있고 이 내용은 사실 일본에서 이 당시에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 됐을 당시에 네.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소설을 아베 총리가 읽었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없었을지 모른다. 예, 뭐 의미심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있네요. 예, 책 표지에도 다음과 같이 쓰여 있어요. 말하자면 나라 전체가 원전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셈이지. 아무도 탑승권을 산 기억이 없는데 말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 비행기를 날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그럴 의지만 있다면. 근데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아. 말없이 좌석에 앉아만 있을 뿐. 예, 여기 책 내용을 책 내용에 인용을 한 것 같죠? 있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참 그 옛날에 1995년도에 원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그 성견 지명이 있게 예. 예. 뭐 히가시노 게이고니까 다룰 수 예. 있는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여태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예. 예, 교수님은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이 책이요, 진짜 길어요. 네. 이게 675페이지입니다. 웬만한 책 두 권 분량이네요. 2권이에요. 완전 네, 딱 2권 분량이에요. 일반 그러네요. 책. 예. 그래서 이게 뭐 2권으로 나눌 수도 있었는데 한 권으로 나온 건데 엄청나게 두껍고 네. 길거든요. 예. 게다가 이 등장인물이 엄청납니다. 사실 그 우리 긴 책은 많이 있어요. 뭐 환야도 그렇고 백야행도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게 이 책에서는 등장인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몇 명이나 나오죠? 몇 명이 나오냐면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다 세볼 수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 검색을 하다가 어떤 예. 블로그에 이분이 와 정말 뭐 저 같은 덕후예요. 완전히 네. 천공의 벌 어떤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리고 헬리콥터 뭐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를 쫙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예.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이 소설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냐면은 86명, 86명이요? 86명. 아, 이런 야, 인물들을 다 가공으로 창조를 해낸 거 아닙니까? 아이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대단합니다. 아마 저희가 인용을 해야 되니까 요 블로그 예. 주인장 예. 성함을 말씀드려 고흥준이라는 분이네요. 맞아요. 예. 예, 천공의 벌 인물도를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예. 저도 지금 막 들어가 봤거든요. 예, 예. 와, 덕후도 이런 덕후가 없어요. 거의 교수님급이에요. 저보다 더 할 것 네.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분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요 잠깐 좀 소개를 아주 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예.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천공의 벌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만 약 80여 명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 이름이라서 헷갈리는데 등장인물마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럼 내가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짓은 왜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이거 덕후들은 대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책을 네. 읽으시다가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드시면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가져간다는 글을 남기실 필요도 출처를 밝히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신대요. 이런 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흥주님. 너무 재밌었어요. 그 네. 마지막 문장도. 맞습니다. 고흥주님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이 가진 이제 단점이 뭐 이 원전과 관련된 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식들이 너무 길게 그리고 장황하게 이게 나옵니다. 이게 또 공부한 걸 또 써먹어야 되니까 또 뽐내느라고 막 집어넣군요. 이거 이제 그 나중에 작가 인터뷰에서도 나오는데 본인이 그 5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믿겨질 정도로
원자력, 뭐 헬리콥터와 관련된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길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675쪽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니, 우리는 이 재밌는 소설을 읽고 싶은 것인데, 이 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싶은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길어요. 그런 부분이. 예. 음, 그래서 좀 그런 분량을 줄였다면은 훨씬 좋았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음, 또 뭐 개연성도 좀 억지스러운 점이 있고 뭐 네, 반전이나 의외성도 좀 없어서 약간 그 지루했다라고 좀 평가를 네, 내립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무슨 이렇게 뭐 좋은 말로 시작을 하셨다가 뭐 이제 뒤엎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반전이 있어야 돼서. 사실 저희가 이 내용을 예, 우리 그 방송에서 어느 편에선가 했었어요. 이런 예, 정도의 이야기를 맞습니다. 예, 예, 잠깐 맞아요. 다뤘었는데, 예, 예. 사실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가운데 끝까지 읽지 않은 몇 안 되는 책이에요. 거의 유일한 예, 책일 거고요. 예. 근데 대신에 저도 또 반전이 있어요. 저는 아, 뭐냐면, 뭡니까? 예.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영화. 예, 그러니까 좀 이따 영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예, 책은 읽다가 말았는데, 예, 영화는 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예. 예. 요 관련해서 히가시노 게이고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군요. 아주 재밌습니다. 예. 예. 이게 어디에 실렸던 이거 인터뷰죠? 일본 잡지인데, 예. 그 잡지가 이 한 권을 전체를 할애해서, 한 권 전체를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하고 오,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책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2006년이니까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책에 대해서 그 어느 한 잡, 권 한 권, 어느 잡지죠? 예, 야성시대라는 아, 잡지고요. 여성시대 아니고 예, 야성시대. 야성시대입니다. 아니, 예. 글쎄, 뭐, 취재하기가 싫었나? 그냥 하나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었다니까. 특별호로 이제 만들었던 것 예, 요거 같아요. 좀 소개를 할 건데, 이게 우리 왕의 청자, 세일러 말스님의 예, 도움으로 그분 또 이제 번역을. 번역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못할 건데 네. 자꾸 저에게 그 이름 밝히지 말아달라고 아, 진짜로요? 우리 본명 그랬는데 뭐 모르는데요? 그랬는데 뭐 고마운데 또 어떻게 뭐 안 밝힐 수 있습니까? 네. 아니, 본명은 몰라요. 예, 예, 요것만 그러시죠. 알 예, 뿐. 네. 예,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제가 쓴 책이 팔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나는 끝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데뷔한 후배 작가들이 점점 잘 나가고, 각종 수상을 하고, 언제가 돼야 내 차례가 오는 걸까? 아니, 내 차례가 오긴 하는 걸까 생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가시노가 이런 소설을 썼단 말인가 하고, 놀래줄 만한 소설을 쓰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천공의 벌을 썼지요. 스토리를 생각하고 책이 돼서 나올 때까지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원자력과 헬리콥터 등을 많이 취재를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설마 히가시노가 이런 글을 쓰다니 생각도 못했을 거다라는 기분으로 자신 있게 내놓은 작품이었죠. 근데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이 작품은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때 확신했던 한 가지가 좋은 작품이라고 해서 잘 팔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일부러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원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뭐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뭐 제 착각이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래도 속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단지 좋은 글을 계속 쓴다고 해서 잘 팔릴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강하게 어필을 해 나가야 되면 또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자극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여기에 내가 있다고. 이게 정말 재밌네. 대단한 소설이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해에 명탐정의 규칙이 출간됩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하고 놀라셨고 이어서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가 출간이 됐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천공의 벌이 그 작가의 기대와는 달리 잘 흥행에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예. 또 어떤 작가의 철학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예. 그런 계기가 됐군요. 아이, 대단한 게요. 네, 그 끝에 이제 나오는 게 다음에 이제 명탐정의 규칙 나오고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이제 출간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다 근데 이 히트쳤죠. 다 히트쳤고 이 두 권이 정말로 아주 특이한 음, 방식과 뭐 내용을 담은 아주 대단한 네.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를 끌 수
어떻게 하면 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밌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쓴 책들이 예, 되겠죠. 고민하고 자기 변신도 잘하고 아주 네. 대단한 작가예요.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 입장에서는 천공의 벌이 아주 어떤 뭐라고 할까, 한 획을 그어준 그런 작품이라고 예,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예.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예. 근데 또 영화는 한참 있다가 만들어졌어요. 소설 나온 지 뭐 20년 있다가 아, 그래요? 2015년에 이제 영화 제작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원전의 금기를 건드려 영화화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일본 내의 중론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려를 무릅쓰고 영화 제작을 강행했고요.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화가. 확실히 저도 이제 영화를 보니까 책보다는 확 영화가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는데 이 소설이 이 헬리콥터를 이용한 긴박감 넘치는 서스펜스라서 이제 그 영화로 보니까 더 와닿았고요. 그러니까 소설이 사실은 소설보다는 영화로 만들면은 더 좋은 어떤 음, 소재였어요. 그래서 더 그러게요. 와닿았던 것 예. 같고요. 좀 일본 영화 특유의 그 과장된 연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긴 하더라도 그 소설을 영화로 아주 무난하게 만들었고요. 음. 그 영화의 마지막에 책에는 없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 그래요? 예,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야기가 어, 잠깐 나오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아, 나요. 그렇군요. 소설에는 넣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영화는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 음, 호우치 영화상에서 이제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네. 그 일본 영화 비평가 대상에서는 편집상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을 읽기가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예, 영화를 좀 보시면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교수님 원고에 지금 독자 서평도 몇 개 적어주셨는데, 예, 예. 소개해 그냥, 주시죠. 예, 예. 아니, 지금 시간이 아, 많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되나요? 네. 그냥 어쨌건 재밌게 읽었다는 분도 있고, 또 반반. 교수님처럼 이렇게 예. 그동안 제일 재미없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능가하는 재미없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그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럼 무엇보다도 교수님은 이 천공의 벌에는 치정이 안 나오거든요. 좋아할 전혀 안 수가 나와. 없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 분류는 좀 나오나? 아, 네. 자, 교수님, 그럼 네. 끝으로 이 천공의 예. 벌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천공해벌은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의 문제가 크게 터지기 16년 전에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설이 좀 길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서도 원자력 발전의 문제에 대한 고발을 이미 오래전에 소설 속에서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은 작품이라고 네. 평가합니다. 보통 교수님 총평에 재밌다, 손에서 책을 뗄 수가 없대요. 책에서 톤을 뗄 수가 없다, 밤을 새워 읽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냥 오래전에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 고발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다. 뭐 하나라도 좀 장점을 찾아내야 돼서. 예, 거의 유일한 장점을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줄거리 위주로 스포일러 지금부터 보내드립니다. 찌는 듯이 더운 8월 8일 아침 7시에 니시키 중공업 공장 앞에 두 부부가 각각의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니시키 중공업에서 야심작으로 만든 거대 헬리콥터의 시험 비행이 있는 날입니다. 극비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이 헬리콥터의 연구원인 두 사람은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멋지게 시험 비행을 보여주기 위해 아침 일찍 온 것입니다. 아직은 관계자들도 출근하기 이른 아침이라 아내와 아이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심심함을 견디지 못한 두 아이는 휴게실을 빠져나와서 헬리콥터가 있는 경납고로 몰래 다가갑니다. 경납고에 나 있는 창문이 다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창문 하나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에 두 아이는 창문을 통해 몰래 헬기 경납고로 들어갑니다. 두 아이는 그곳에서 거대한 헬리콥터를 보고 호기심에 조종석까지 올라가 봐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아이가 내려오고 난 후에 아직 조종석에 게이타라는 아이가 남아있는데 갑자기 경납고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헬리콥터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에 놀란 게이타는 헬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헬기에 갇히게 됩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경납고가 열리고 헬기가 움직이는 것을 본 관계자들이 아주 경악합니다. 더구나 헬기 안에 아이가 한 명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놀라게 돼요.
도대체 이 거대한 헬리콥터가 시험 비행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 헬리콥터를 만든 연구원인 유하라는 관계자들에게 이 헬기가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헬기에 미리 원격 조종 장치를 심어놔야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헬리콥터가 스스로 공중으로 날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딘가로 향해서 날아갑니다. 관계자들은 모두 비상이 걸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헬기가 향한 장소예요. 이 헬리콥터는 신양 원자력 발전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근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날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헬기가 향하자 사람들은 더욱 놀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거대한 헬리콥터는 신양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위 7,800m 상공에서 멈춰서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헬기를 납치한 범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팩스가 도착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자위대 헬기를 접수했다. 우리의 계산이 정확하다면 헬기는 현재 원자로 상공 800m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헬기의 조정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했다. 어느 누구도 헬기를 지금의 위치에서 이동시킬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으로서는 헬기를 이동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연료가 소비됨에 따라 기체가 가벼워진다는 점을 계산해 단계적으로 고도를 상승시킬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2000m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연료가 바닥나 헬기는 추락하게 된다. 참고로 말하자면 헬기에는 대량의 폭발물이 실려 있다. 만일 추락하는 날에는 신양 원자력 발전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다음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요구가 관철됐다는 것을 확인한 후 헬기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이다. 1. 현재 가동 중이거나 점검 중인 원전을 모두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 것. 2.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건설을 중단할 것. 3. 상기 작업 상황을 전국 네트워크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할 것. 단, 신양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정지시킬 경우 헬기는 그 즉시 추락한다. 헬기는 현재 보조 탱크까지 연료가 꽉 차 있는 상태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오후 2시경까지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천공의 벌로부터. 이렇게 이제 범인으로부터 엄청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받고 모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세웁니다. 신양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지 말지, 그리고 범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야 할지 말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헬리콥터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아이가 탄 헬리콥터를 추락하게 내버려 둔다면 정부로서도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책본부에서는 범인에게 아이가 타고 있으니 헬리콥터를 안전한 곳으로 착륙시켜서 아이의 생명을 구하라는 방송을 해요. 그리고 기자들의 이제 질문을 받는데 기자들이 범인이 대책본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떤 대책이 있냐고 이제 묻자 관계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도저히 외부인이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부에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또 왜 벌였는지에 대한 해답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범인으로부터 제2의 팩스가 도착합니다. 경찰청 장관의 회견으로 헬리콥터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쪽의 요구를 관찰하는데 더없이 좋은 재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죄 없는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다. 따라서 아이의 구출을 허락한다. 단 다음의 요구가 충족될 경우에 한한다. 신양을 제외한 전국 모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한다.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판단되면 아이의 구출에 협력하겠다. 이렇게 범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팩스가 전해지자마자 TV 프로그램들이 앞다투어 이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책본부에서는 범인이 요구하는 전국의 모든 원전을 중단하라는 것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생각해요.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8월 초순에 전국의 원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책본부에서는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전국의 원전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에요. 사실은 중단하지 않고 거짓으로 중단한 척 한 것인데요. 그리고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는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베테랑 비행사들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떠 있는 헬기에 접근해서 아이를 구출해 오기는 쉽지 않아요. 범인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이 원자로 위에 떠 있는 헬리콥터 옆으로 다가가서 줄을 연결해서 아이를 구출해 와야 하는데, 만일 잘못되면 헬기가 원자로 위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 구출팀은 힘들게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아이를 구출해 옵니다. 그러자 범인으로부터 다시 팩스가 와요. 아이를 무사히 구출했으니 처음에 요구한 전국의 원전을 빨리 파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대책본부에서는 범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무리라고 여기고, 만약에 헬리콥터가 신양 원자로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을 상상해 봅니다. 헬기가 떨어져도 원전이 멈춰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범인의 요구가 절대 신양 원전은 멈추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범인 몰래 원전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합니다. 일단 원전을 멈추면 범인이 헬리콥터를 떨어뜨릴 텐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밑에 원전에 있는 직원들이 대피할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혹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원전 반대 운동 쪽 사람이 아닐까 해서 그들의 명단 리스트를 조사해 나가요. 힘들게 형사들이 명단을 조사해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의심스러운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해냅니다. 사이카라는 사람인데, 그는 자위대 출신이고 이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되는 인물이었어요. 경찰들이 사이카가 산다고 생각되는 집을 급습하는데 사이카는 집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이번 헬리콥터 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선 조종 장치도 발견이 돼요. 이에 경찰에서는 사이카가 이번 사건의 범인임을 확신하고 그의 신병 확보에 주력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헬기 경납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요. 준꼬라는 이름의 여직원이었어요. 그녀는 범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녀를 급하게 수배하는데, 그녀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국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비행장으로 경찰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 나오는데, 그것을 경찰이 발견해서 체포해요. 그녀에게 범인이 누구냐고 추궁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범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카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동안에 사실 진짜 범인은 웃고 있었어요. 진짜 진범은 미시마라고 하는 인물이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이었고, 현재 신양 원전 안에서 대책본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범인은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시마는 사이카를 원전 반대 운동에서 만났고, 사이카가 무선 조종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헬기 납치에 끌어들였고, 미시마의 대연녀가 도왔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꾸민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수년 전에 미시마의 초등학생 아들이 기차 건널목에서 기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왜 아들인 도모히로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결국 이 일로 미시마는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도모히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의 공책을 우연히 보게 된 미시마는 그곳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미시마의 눈에 공책이 들어왔다. 국어 공책이었다. 앞부분은 선생님이 칠판에 쓴 내용을 베껴 쓴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페이지를 절반 정도 넘기자 이런 글자가 있었다. 원전집 자식, 꺼져. 사인펜 같은 것으로 적힌 그 글자는 아들의 필체가 아니었다. 미시마는 가슴에 말뚝이 박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차츰 불길한 생각으로 번졌다. 그는 아들의 공책과 교과서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몇 가지나 나왔다. 방사능 퍼뜨리지 마라. 체르노빌로 만들지 마라. 이런 못된 낙서에 죽어. 이 한마디뿐인 낙서도 군데군데 있었다.
또 수학 교과서 어느 페이지에는 버섯 구름이 매직으로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무덤 그림과 함께 아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제야 미시마는 진실을 깨달았다. 아들이 죽인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미시마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아들인 도모히로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걸 말해준 사람은 아들과 같은 반 아이의 엄마였다. 생전에 아들이 그런 눈치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미시마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도 짚히는 게 없다고 했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어야 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아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자살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그럴 기력이 없었다.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쪽이 마음 편하다는 방어 본능도 작용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아기에 찬 낙서를 본 미시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다. 아버지가 원전에서 일한다는 것을 빌미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었다. 아들이 직접 소리내어 말한 적은 없지만 그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괴로움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걸 미처 알아채지 못함으로써 아들은 최악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이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자신은 아들이 죽은 후에도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미시마는 이렇게 몇 년이 흐른 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전 아들의 담임선생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당시 아들과 같은 반에 원전 반대 운동을 하는 부모를 둔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주도하에 미시마의 아들인 도모히로가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가담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에 미시마는 다른 아이들을 찾아가 보는데요. 도모히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자 다들 만나지 않으려 하든지 만나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으려 했다. 미시마는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라도 진실을 읽어내려고 했지만 어린아이의 얼굴이라는 가면을 쓴 그들은 그 어떤 감정의 변화도 나타내지 않았다. 미시마는 몇 번이나 아이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 작은 악마들은 그의 그런 심정을 비웃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고 미시마는 결국 아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힌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들을 괴롭힌 아이도 현재 말을 못할 정도로 피폐한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 아이도 원전 반대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자신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괴롭힘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온 미시마는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원자력 발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헬리콥터 납치 사건을 일으켜서 원자력 발전을 멈추게 하려는 일을 꾸미게 된 것이에요. 결국 경찰의 노력과 미시마 내연녀인 준코가 잡힘으로써 미시마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미시마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양 원전 위에 떠 있는 헬리콥터도 결국 떨어지지만 사이카의 집에서 가져온 무선 조종기를 이용해서 가까스로 원자로 위에 떨어지지 않고 그 옆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자동적으로 미시마의 집에서 팩스가 여러 기관으로 전송이 됩니다. 관계자 여러분, 이번 원전에 떨어진 헬리콥터에 실린 폭발물은 다이너마이트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양 원전은 무사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지금쯤 원자로는 안전한 상태로 식어가는 중일 것이다. 이번 시도는 우리의 충고였다. 침묵하는 군중이 원자로라는 존재를 잊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존재를 모르는 척하게 해서도 안 된다. 자신들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자로는 다양한 얼굴을 지녔다. 인류에게 미소를 보내는가 하면 송곳 니를 드러낼 수도 있다. 미소만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침묵하는 군중이 원자로의 존재를 잊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의식하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라. 어린아이는 벌에 쏘이고 나서야 벌의 무서움을 안다. 이번 일이 교훈이 되기를 빈다. 다이너마이트가 항상 10개의 그칠이라는 보장은 없다. 천공의 벌이. 예, 여기까지인 거죠? 이렇게 소설이 끝이 네, 납니다. 675페이지짜리 책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 아, 이거 그래, 읽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느낀 게 네, 그 뒷부분에 왜 그 미시마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에 대한 그 아들과의 이야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역시 그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런 어떤 개인사와 관련되는 스토리에 굉장히 강하다 그런 이제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렇죠. 이거 그 귀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귀납적으로 그렇죠. 처리를 예. 하는데 그래서 그, 저한테 이제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예, 예. 전 몰라요, 책을 안 읽어서. 영화, 그러시죠. 영화 장면만 계속 떠오르는데, 맞아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구출을 해나잖아요. 그 그렇죠. 헬리콥터에서, 예, 그런 장면들, 예,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잘 굉장히 그 진행이 영화화하기 됐었어요. 좋은 어떤 소재고 그래요. 그런 진행이었어요. 소설이. 맞습니다. 천공의 벌 소개해 드렸습니다.